옥습한다면요.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국세의 목적세로서는 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가 국세라는 거 아시고요.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 도에 속한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인데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까지 포함한다. 시, 군, 구세로서는 재산세, 특별시, 광역시, 도의 목적세로서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납세지, 관할 이 단어가 나왔다면 이 납세지, 관할이란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포인트 잡는 것은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국세였다면 사람, 거주자 나오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으면 물건 나오면서 소재지, 그리고 도에 속한 세금은 시, 군, 구에 유임 징수한다 라는 내용으로 써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금 배웠던 내용의 복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복습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로서 한 번 더 해보는데, 예전에 26회, 27회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예요. 그 내용으로서 볼 때 양도 소득세의 납세지는 양도한 물간, 소재지, 시, 군, 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대한 내용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서 납세지는 그랬죠. 이제 문제 키 잡아냈어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일종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 나와야 되겠죠. 사람으로서 나와야 되는데 양도한 물건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거주자,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가 아니라 관할, 세무서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야 맞겠죠. 여기까지 복습까지 해봤었고요. 이제 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371페이지 5번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예습은 안 할 것 같을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줄게요. 세법에 의하여 세금마다의 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과세 표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옆에서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을 종가세라 하고 수량으로 표시되는 세금을 종양세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자, 이 단위 예습했으니까 볼 때 먼저 세금액 산정,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과세 표준의 뜻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수량을 말한다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 내용 볼 때에 이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나온 게 뭘까요? 기초가 처음이에요. 뭐예요? 과세 표준. 세액 산출에 위에서 처음 나온 것이 가액으로 돼 있다 하면은 따를 종자를 써요. 따를 종자를 써서 종가세다로 되고요. 또 세액 산출하기 위해서 처음 나온 것이 수량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 따를 종자를 써서 종양세다.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종가세, 종양세, 어떤 세금은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된 것에 대한 내용은 종가세, 어떤 세금은 수량으로 되었다면 종양세,
그래서 과세 표현에 따라서 모든 세금을 나눠볼 때 종가세, 종양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가세입니다. 그리고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양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양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또 지역 자원 시설세에 대한 내용과 인지세 요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종가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은 교재에서 이 가로 종양세 돼 있죠. 거기에서 소타이틀 동그라미면 세목하면 세금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옆에서 등록 면허세 중 일부 돼 있죠. 일부는 종양 수량이고요. 나머지 일부는요. 종가. 그러면 종가세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2번 세금 나오죠. 거기 뭐가 적어졌어요? 등록 면허세. 그럼 이 두 개 연결해 봐요. 연결해 보니까 일부는 종가로, 일부는 종양으로. 이 말은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양도 택할 수 있는 세금이란 얘기죠. 거기에 대한 이로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지세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뭐다? 종가세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종가세와 종양세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해 줄게요. 이해되게끔 설명해 드리는데, 자,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양도 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이유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제일 먼저 어떠한 세금인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에 대한 이유로서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자, 볼 때 등록면허세 그랬죠. 세자 앞에 뭡니까? 등록이라는 거죠. 등록이란 뜻을 볼 때 등록이란 뜻은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을 때 등록 그럽니다. 여기는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 그러면 등록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등기부 을구에다가 먹물을 묻혔다면 징수하는 세금은 등록 면허세가 징수한다는 겁니다. 이제 등기부에 대한 이유로서 곧 있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공시법에서 등기법에 대한 내용과 지적법을 배울 거예요. 등기법 교수 양 교수 강의 잘하신 분입니다. 그분 진짜 강의 잘하세요. 자, 여태껏 그 등기법이랄지 지적법, 공시법 강의하신 분을 여러 번 봤는데 그 중에서 강의 제일 잘하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하여튼 숨어있는 은둔자였더만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강의 잘 듣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등기부 을구에 대한으로서 등기부 볼 때 이 등기부에 대한 내용은 등기부에서 곧 배우겠는데 구성에 대한 내용이 표제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갑구에 대한 내용과 을구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됐어요. 표제부에 대한 내용은 건물에 대한 이로서 구조랄지 그다음에 집안 여기 적어진 장소가 표제부입니다. 그냥 갑구는 내 거다. 내 거 뭘까요? 소유권. 소유권에 대해서 기재된 장소가 갑구입니다. 그러면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기재된 것이 을구예요. 소유권 외니까 저당권 어떨까요? 어디에 적을까요? 을구에 적어져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적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을구란 내용으로서 저당권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가정에 대한 이유로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어요. 그랬으면 은행은 자기의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제공했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합니다. 은행이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어주겠죠. 그 적어진 내용으로서 을구에다가 채권 금액이 적어져요. 받을 금액이 5억이었다면 5억 적겠죠. 적고 그리고 여기에서 채권 금액으로서 5억 적어놨잖아요. 적었으니까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혔어요. 묻혔음으로써 징수할 세금은요. 등록 면허세를 징수해요. 이때 세금액을 산정할 때 여기 적어진 요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은 0.2% 곱합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세금액이 나오겠죠. 세금액이 나오는데 이 세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 적어진 게 뭘까요? 금액. 뭘까요? 가액. 종가세입니다. 가액 적었으니까 종가세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와가지고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 금액을 갚았어요. 이 5억을 갚았습니다. 상환했어요. 상환했으면 내 물건에는 채권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없애야겠죠. 없애려면은 이렇게 두 줄 끄으면 없어져요. 두 줄 끄셨어요. 먹물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뭘 묻혔어요. 묻혔으니까 여기도 징수합니다. 징수할 때 여기에 단위로서는 한 건당 6천으로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건당이니까 뭘까요? 수량, 종양세입니다. 그럼 이제 아시겠죠? 등록면허세는 종가도 택할 수 있고 종량도 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량으로서 택하는 것은요. 말소등기랄지 변경등기 택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거 등록면허세 문제에서요. 문제에서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상에서 말소 등기 말이 있어요. 또 변경 등기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막바로 그 문장 끝 가세요. 끝 가셔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은 건당 6,000원 이렇게 알면은 종가도 종량도 택할 수 있다. 그걸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아시라고 여러분 교재에서 적어져 있어요. 자, 이 가로에 종량세 해가지고 소타이틀 동그라미 2번 세목에서 등록면허세 중 일부 해가지고 가로에서 말소등기, 변경등기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적는 것은 건당 6,000원이라고 적으십시오.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 적었으면 이 적어진 내용 가지고도 더불어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등록면허세에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징수한다. 여기까지도 더불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뒤로 갑시다. 뒤로 가셔서 6번에서 소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모든 세금으로서 세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눠본다는 것이 독립성에 따른 분류예요. 거기에서 1가로 독립세, 조세 중 모든 세금 중에서 다른 세금과 관계없이 과세권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세원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말은 세원이 있다는 얘기죠. 세원이 있음으로써 그 세원을 법적 근거를 갖췄음으로써 그 세금을 징수한다. 라는 내용이 독립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뜻이시겠죠. 한 세금에 대해서 1세목에 대해서 1세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 세금의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면 그 세금으로 징수한다 하는 겁니다. 취득세는요. 세원은요. 취득. 이제 역으로 한다면 취득행위를 갖췄다면 뭘로 징수하겠다? 취득세로서 징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취득행위를 갖췄을 때 취득세 징수하고 소득세 징수하면요.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과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세운에 대해서 일세금이니까 뭘까요? 독립세 이겁니다. 이렇게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봅시다. 2번에서 부가세. 자, 세자 앞이 부가죠. 부가. 부가란 말은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 라는 내용이 바로 부가세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가 밑에다가 적으세요. 붙이는 세금. 붙이는 세금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혼자서는 과세하지 못하고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부가세입니다. 이제 보죠. 이 가로 부가세,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이에 해당한다. 거기 밑줄. 특히 농어촌 특별세, 국세 중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지방교육세가 바로 부가세다. 붙이는 세금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세요. 그리고 어떤 세금에 어떤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내용이 바로 밑에 있는 참고표예요. 참고에 대한 표에서 취득세에 붙여진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아는 것은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심하실 점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는 거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1번 농어촌 특별세 옆에다가 적으세요. 국세라고요. 이 말은 국가가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세 방법 중에 하나 택합니다. 하나는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징수한다면 그 세금은 직접세. 또 하나는 세원을 갖춘 자로부터 한 단계 이전이 이루어져 간접적으로 징수한다면 간접세. 또 하나는 남의 세금에 붙여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부가세.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서 징수하는데 첫째 직접세와 간접세는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알 필요가 없고요. 뭐만 하시면 될까요? 부가세만 하시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할 때 국가가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국세다. 국세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다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그럼 감면받았다 이 말이 없다면 뭐가 붙을까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리고 몇 퍼센트 붙일 것인가 숫자 알 필요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 숫자 외우시라고 계속 체킹해주고 또다시 숫자적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유인물로 나눠줘요. 그럼 그 유인물에 대한 내용 숫자가 적어진 것은 암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세법에 대한 내용이요. 세법에 대한 내용이 숫자적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 합격하셨던 선배분들이 세법은 숫자만 외우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숫자에 대한 내용은 시험 보기 전에
암기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시험 보기 전에 세법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냐? 숫자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한 문제 맞히기 위해서 숫자를 엄청나게 다 외우게 되면요. 시간이 어떨까요? 많이 걸리죠. 시간 많이 걸리니까 떨어지고 또 그 다음 년도에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발 부탁인데 제가 버린 숫자는 다 버리세요. 암기하는 숫자만 외우세요. 그럼 되겠죠? 그런 일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재산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로 되고 종합부동산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서 지금 사는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 내용으로서 볼 때에 이제 다시 보면서 들으시면 되는데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죠. 그리고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어느 때 감면 받았을 때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 특별세 붙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감면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세도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재산세 이거 기억하세요. 재산세 붙는 건 뭘까요? 지방교육세입니다. 거기다가 밑줄 치세요. 재산세 밑줄 치고 옆에 지방교육세에다가 밑줄 치십시오.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와 관계가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7번 부동산 활동에 관한 분류에 대한 이유로서 1가로는 취득가정 세금. 취득가정의 세금이니까 뭘까요? 취득세. 그 다음에 2가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과세하는 세금.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사용, 수익하겠죠. 소유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은 아까 했던 대로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거기 기억하시고요. 양도했을 때, 팔았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 기억하십시오.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은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국가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조세의 용어에 대한 정의, 여기도 용어에 대한 내용은 버릴 건 버립시다. 그리고 알 것만 알면 되겠는데 6가로 과세기간. 과세기간에 대한 내용은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에요.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과세기간으로서 소득세값만 기억하세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라고 적고요. 7가로 과세표준은 아까 했었죠.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 다음에 8가로 표준세율. 표준은 일반적 세율이에요. 일반적 세율이다 라는 말로 표준세율 그럽니다. 그렇게만 아세요. 용어적 내용을 전부 다 알려면요, 용어에 대한 내용은 꼬리를 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래 공부한다고 마음속으로 연초부터 작정했으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할래 하면서 교재를 읽습니다. 교재 읽어 가보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민법적 내용으로서 볼 때 뭐 인도 채권이 나왔다. 그랬으면 자 여기에서 인도 채권 나오면서 이 인도 채권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모르는 단어 나왔으니까 사전 찾아요. 아니면 네이버 지식인 찾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글자가 쭉 적어져요. 쭉 적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단어 또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 단어 찾아. 여기에서 인도 채권 그러면 인도 요구 채권이에요. 요거를 나는 이걸 모르겠어. 그럼 또 찾아. 또 요거 찾으니까 또 얘가 또 적어졌어. 여기서 또 얘가 이 단어 또 모르겠어. 이 단어가. 또 찾아. 이래 되면 뭐만 공부할까요? 단어만 공부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공부한다면요 몇 년 걸릴까요? 한 페이지 공부하는데 거의 한 4일, 5일 걸려요.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마시고요. 이런 공부 해봤자 이건 시험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단어 모르는 거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 있으면 그냥 간결하게만 생각하세요. 자 방금 얘기해서 표준세율 나오죠. 표준세율에서 그 뜻 설명하고 있잖아요. 뜻 읽어보니까 모르는 단어들 엄청 나올 거예요. 다 버리고요.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일반세율이다 한번 하세요. 표준세율은 이건 뭐다? 일반세율이다. 일반적 세율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됩니다. 제발 영어에 대한 내용을 꼬리를 물고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11번 법정 신고 기간 글자 그대로예요. 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다. 그리고 다 버리고 15번 소세의 징수로서 신고 납부 2번 보통 징수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납세무 확정과 연관됐어요. 확정과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 설명할 때 이 내용을 설명할게요. 확정은 뒤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져서 16번 가산세 및 가상금 1번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그 밑에 2번 가상금에 대한 내용 가산세는 확정과 연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상금은 징수하고 연관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공부할까요? 뒤에 납세무 확정, 소멸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확정과 소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다시 이 앞으로 올게요. 그게 낫겠죠? 모든 교재가 이렇게 순서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또 뒤에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교재가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 내용 그대로 수록했으니까요. 흐름상으로서 책을 이게 서술하지 않고요. 법적 내용 그대로 서술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져요. 그래서 모든 교재가 다 똑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흐름상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17번 부가. 먼저 부가란 말을 읽어드릴게요. 과세권자가 세법에 따라서 세금마다의 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부과라는 단어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은 얼마다.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알려준다는 것. 그게 뭘까요? 부과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 징수. 과세권자가 세법에 따라서 세금마다의 법에 따라서 납세자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 드리는 것. 징수란 말은 거두어 드린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로서 연결해 볼까요? 자, 여기에 확정 나오죠. 자, 확정. 이 확정에 대한 내용은 세금액 산정이죠. 그럼 세금액 산정으로서 세금액이 얼마다라고 알려준다. 그럼 뭐라 그래요? 부가. 이제 부가죠. 부가는 간결하게 뭘로? 알려준다. 알려준다. 이거죠. 확정과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징수는요. 징수에 대한 내용은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 했으니까 여기 소멸과 연관이 난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봐요. 합치면 뭘까요? 부가 징수 방법. 되겠죠? 합치니까. 그러면 이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15번 375페이지에서 조세의 징수에 대한 내용이 바로 부가 징수 방법이에요. 부가 징수 방법으로서 하나 있는 것은 신고 납부, 또 지방세에서 하나 있는 것은 보통 징수, 국세는 부가 과세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나와지고요. 다시 쭉 가서 이 정도 용어 아시면 돼요. 용어적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방금 했던 읽었던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버리세요. 버리고 그리고 379페이지에서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모든 세금은 세원을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세원이 뭐였어요?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성립되고 그리고 얼마를 징수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확정. 그 금액을 징수하였다면 납세금은 소멸된다. 모든 세금이 여기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감으로써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성립을 먼저 봅니다. 성립 먼저 보는데 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으로서 자 먼저 성립부터 합니다.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니까 성립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겠어요. 그 법률적 근거가 세원이죠. 그럼 세원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예요. 그럼 세자 앞에 있는 단어를 갖추었을 때 성립된다. 이게 일반적 경우입니다. 일반적 경우, 원칙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 요 단어 있겠죠? 요 단어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리고 뒤에다가 갖추었을 때란 말은 하는 때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에다가 하는 때만 붙이면 돼요. 그게 성립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번 하여 볼 때 취득세 어떨까요?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자, 체킹. 동그라미 1번 379페이지에서 1번 취득세 밑줄 치고 그 옆에 취득하는 때에다가 밑줄. 어떤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과세 물건까지 그 단어까지 암기하신 분 계시는데 그 사람은 공부 오래 하실 분입니다. 버리세요. 이건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취득하는 때 이것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박스 안에 기억만 기억하세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세자 앞이 뭡니까? 등록이니까 체킹할 것은요. 등록하는 때에다가 체킹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나온다면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알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D페이지에서 먼저 일반적 경우만 체킹합니다. D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8번 박스에서 동그라미 8번 나옵니다.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세금마다 수시로 징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세금들을 보고 수시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세자 맨 앞에가 수시 부가 나오죠. 그러면 성립 시기는요.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거기 체킹하세요. 박스 안에 8번입니다. 거기 체킹하였으면 이제 칠판 봅시다. 칠판에서 상속세 어떨까요? 성립 시기는요. 세 짝핀 볼까요? 상속. 상속이니까 성립 시기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때, 상속 개시하는 때 이렇게 나와져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시험과 연관시켜 볼 때 이제 올 8월 달쯤 되면은 시험 범위를 공고합니다. 그 시험 범위 공고에 대한 이유로서 상속세와 증여세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 범위에 없겠다입니다. 그럼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또다시 증여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도 세자폐 증여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여에 의해서 취득하는 때 성립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일반적 경우는 방금 했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로서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는 세금 하면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요 세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연관시켜 봐요.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종물은 주문에 따라간다. 이 말 배웠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종속된 내용은 주된 물건에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더 간결한다면 부는 본에 따라가는 뜻입니다. 자, 이제 아까 배웠던 게 뭘 배웠냐면 부가세 배웠어요. 부가세는 어디에 따르겠다? 본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어 볼 때 부가세 뭐 있습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에 대한 내용으로서 앞 페이지 펴서 보시면 돼요. 372페이지에서 부가세, 붙이는 세금으로서 취득세에 붙여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는 취득세, 취득세에 붙여진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에 붙여진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 재산세에 붙인 세금으로서는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붙인 세금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소득세에 붙여진 세금으로서는 감면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보니까 여기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고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고 또 지방교육세에 대한 도 부가세예요. 그럼 이 부가세에 대해서 하나 더 있는 것이 뒤에서 배우면 아시겠으나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부가세 일종이에요. 세자표가 가상이죠. 뭡니까?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부가세라는 얘기예요. 이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이로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성립 시기는 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에 대한 세 명칭은 여러분 시험에서 다 맞게 주어져요. 왜? 본에 대한 세 명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방금 보니까 농어촌 특별세에 붙는 본 세금은요. 취득세 있었죠. 또 뭐였어요? 양도소득세 있죠. 또 뭐 있어요? 등록면허세 있고요. 또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많잖아요. 많으니까 요 내용을 출제자도 다 못 외워요. 이걸 출제자가 이걸 다 외우려면은요. 법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법전은요. 여러분의 영어 사전에 대한 이로서 에센스 영어 사전이 있죠. 그 내용하고 두께가 똑같아요. 그럼 어떨까요? 엄청나죠? 두께는 똑같고 여기에 대한 요 길이가 더 법정이 넓어요. 영어 사전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나 법정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청나게 돼 있죠?
이걸 출제에 다 외울까요? 못 외워요. 못 외우니까 출제자들은 여기에 있는 본에 대한 세 명칭이 있죠. 명칭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고 여기에 대한 세 명칭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외울 필요 없이 여기다 세자를 꼭 붙이겠죠. 뭐 얘가 본의 세 명칭 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아요. 왜?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녀서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노후투표세, 지방교육세, 가산세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문장에서 뭐가 있을까요? 세의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이 말이 있으면 맞다 하시면 돼요. 그게 더 편하겠네요. 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체킹 또 해드릴게요.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379페이지에서 6번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현행으로서는 독립세입니다. 하나 6년 전에서는 부가세였어요. 붙이는 세금이었었어요. 이 붙이는 세금이 현행으로서 독립세로 승격되는데 예전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전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올까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이 말 나오겠죠. 자, 과세 표현되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세자 나오잖아요. 또 법인세 세자 나오죠. 세의 납세 의무 성립하는 때 거기다가 밑줄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다가 밑추면 돼요. 다시 D페이지에서 8번 380페이지에서 8번 페이지 못 찾겠으면 밑에 있는 숫자 380이라고 적어진 곳 펴시면은 위에서 동그라미 8번 나와요. 지방교육세. 이거 부입니까? 아니면 본입니까? 부죠. 부니까 그 문장에서 어떤 말이 있을까요? 세의 있죠. 체킹하세요. 과세 표현되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거기다가 밑줄. 그 다음에 9번 가산세도 부잖아요. 그럼 문장에서 성립 시기를 물어본다면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시험에서 이를 가산할 국세, 이를 가산할 지방세 이 말은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어지니까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의 납세 성립하는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하셔야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동되면서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별이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맞는 거 틀린 거 한번 구별해 보세요.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된다.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을 때 이제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문장에 대한 내용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공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여기 느낀 점은 가산세의 납승립 시기 잘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를 가산할 지방세의 이런데 그 말이 없어. 틀렸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건 맞는 문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나왔어요? 세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또다시 해볼까요?
가산세 납세승인 시기는 소득세의 납세승인만은 떼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 나왔어요? 세의. 어차피 이건 다 맡기실 거니까요. 그런 이유로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1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수시 부가여 징수하는 지방세. 세자 앞에가 뭡니까? 수시 부가. 일반적 경우죠. 수시 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거기다가 체킹. 그 다음에 이 가로 박스에서 동그라미 5번 농어촌 특별세 윗줄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여기도 세의 납세금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밑줄. 동그라미 7번 가산세에서요.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세의 납세금이 나는 때 거기다가 밑줄. 되고 그 이제는 특수경우예요. 특수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소득세부터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데 이 소득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여기 성립 시기에다가 맞춰볼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